18강 자료의 정리와 해석. 그 첫 번째 단원인 줄기와 잎, 그리고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용어 정리가 헷갈림 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줄기와 잎에 대한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가 어떤 것이 있나 보니까 변량이라는 말이 존재하네요. 변량이라는 것은 나이, 키, 점수 등과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변량이라고 합니다. 변화되는 양을 우리가 수량으로 나타낸 거죠. 그죠? 자, 줄기와 잎,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자료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줄기에 대해서 잎을 표현했는데요. 줄기를 우리가 10의 자리라고 표현을 한다면 잎은 1의 자리가 될 테니 이 줄기와 잎은 68이 될 겁니다. 줄기가 7이고 잎이 2와 6이 있다는 얘기는 72라는 수와 76이라는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줄기를 10의 자리로 표현했을 때 8이 된다라면 잎은 2, 4, 8, 8이니까 82가 하나, 84 하나, 88 하나, 88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이 나타내져 있는 변량을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줄기와 잎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중복된 수도 역시 두 번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잎에서 우리가 1의 자리를 두 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줄기와 잎에 대한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변량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을 해서 세로선을 그은 다음 세로선의 왼쪽을 줄기라고 한다면 작은 값부터 차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세로선의 오른쪽의 값에는 2배 해당할 거며 역시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쓰되 중복된 수도 모두 쓴다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줄기와 잎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문제들 한번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번에 잎이 가장 많은 줄기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잎의 숫자가 가장 많은 줄기의 값은 2가 되겠죠? 자, 학생 수 전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의 자료에서 잎의 개수를 세주면 될 거예요. 자, 잎의 개수가 4개, 그리고 6개, 그리고 7개, 그리고 3개니까 모두 다 더하면 전체 학생 수는 20명이 되겠죠. 자, 여기 5번에 보니까 제기차기 기록을 15회 이상, 25회 미만인 학생 수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15회 이상이니까는 15 이상이 되는 것은 6과 7이 되겠죠. 그러면 20이 계속 넘어가되 우리가 25 이하까지만 구하는 거니까 25까지 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25는 제외하고 그 외의 숫자들 5명이 될 겁니다. 자, 6번에 보니까 제기차기를 가장 많이 한 학생과 가장 적게 한 학생의 차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가장 적게 한 친구들은 1개가 될 거고요. 가장 많이 하는 아이들은 35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35-1을 하시면 되니 그 기록의 차는 34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줄기와 잎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실질적인 자료의 해석이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분포표는 이와 같이 계급이라는 것을 도수로 나누어서 나타냈는데요. 계급의 용어의 정의를 보니 변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입니다. 즉, 도수분포표에서 60 이상 70 미만인 이 부분이 계급이 되는 거겠죠. 70 이상 80 미만이 될 거고요.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이 될 겁니다. 역시 계급의 크기는 변량을 나눈 구간의 너비이기 때문에 60에서 70이라는 계급의 크기가 10이 되겠죠. 밑에도 10이고 밑에도 10이며 계속 10으로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계급의 개수는 6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있으니까 결국 4구간으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도수라는 말은 그 계급에 속한 자료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수를 얘기하겠죠. 그 도수가 1명, 2명, 4명, 1명이 될 겁니다. 즉 이러한 도수분포표에서는 계급의 크기의 도수를 나타낸 거니까 이 1명이 60 이상 70 미만인 그 어느 한 값인지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변량이 주어져 있었을 때는 그 크기가 정확하게 나타내어져 있겠지만, 도수분포표만 나타내어져 있었을 때는 그 계급 안에 들어가는 인원만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도수분포표에서의 새로운 성질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며, 이번 시간에는 도수분포표의 용어 정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다음과 같은 도수분포표에서 대출한 책의 수가 13권 이상의 13권인 아이들이 속하는 계급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출한 책에 그 권수가 13이니까 요 구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급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12권 이상 18권 미만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4번 내용도 보니까 대출한 책의 수가 18권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18 이상이 되려면 요 구간과 요 구간이 되어야겠죠. 그 인원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8명이겠군요. 5번 내용 보니까 대출한 책의 수가 적은 쪽에서부터 6번째인 학생을 구하는 그 계급을 써달라고 했으니 우리가 6번째에 속하는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 맨 끝에 있는 아이들이 속하는 구간은 6권 이상 12권 미만이 될 거예요. 자, 6번 내용에 보니 대출한 책의 수가 12권 이상 18권 미만인 학생은 전체 몇 프로냐고 했으니까 비율인 백분율을 써야겠죠. 자, 일단 몇 명인지가 중요하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권 이상 18권 미만인 학생들은 요 구간이에요. 그의 도수는 6명이죠. 전체 인원 30명에 대한 6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백분율을 쓸 때는 30분의 6명이 100분율로 표기하겠습니다 라고 식을 쓰는 거죠. 자, 역시 약분이 될 거고요. 약분이 되어져서 전체의 20%에 속한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료를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용어 정리까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용어 정리된 자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개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